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수페인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서 그리고 지사계약서, 전수창업계약서 3개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가맹계약서는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설치하고 있는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영업표지고요. 속칭 간판, 상표, 서비스표 이렇게 우리가 프랜차이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외부에 통일된 어떤 이미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업표지라고 하는데요. 가맹계약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업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영업 방식과 품질 기준입니다. 메뉴가 동일하고 가격이 비슷하고 또 영업시간도 비슷하고 유니폼도 동일하고 포장재도 동일하고 이러한 영업 방식이나 품질 기준 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족하고 있어야 가맹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경영과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이런 점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맹금입니다. 가맹금은 계약 체결하는 초기에 지급하게 되는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같은 것도 있지만 계약이 유지가 될 때 발생되는 로열티라든가 본사가 지속적으로 물류를 공급하면서 마진을 가져가는 이 차액 가맹금도 가맹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계속적 계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맹계약은 보통 계약을 체결하면 최소 1년, 2년 이렇게 계속적인 장기간을 규율을 하게 되죠. 매매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일회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한 번의 계약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을 권리들이 이제 끝나게 되지만 이것과 대비되게 가맹계약은 계속적인 계약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교해 볼 만한 게 지금 전수창업계약인데요. 전수창업계약이 뭐냐, 가맹계약과 어떻게 다르냐? 쉽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설시드린 가맹계약의 5가지 요소 중에 한 개라도 빠져있다 라고 하면 전수창업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시피나 운영 방법, 영업의 방법, 홍보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수시켜 주는 거죠. 하지만 꼭 전수자가 사용하는 간판을 그대로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전수자한테 물류를 공급받거나 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적인 계약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전수창업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물류 마진과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될 수는 있지만 이 5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수창업 계약서는 전수자와 창업자 간에 서로 바라는 내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통상 가맹사업까지 고려하지 않는 전수자는 이런 상품과 서비스, 뭔가 레시피 이런 것들을 전수를 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회수를 하고 또 창업자 같은 경우는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지사계약서입니다. 지사계약은 가맹 본사의 경우 가맹점 모집을 단기간에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사계약과 총판계약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지사장과 총판권자는 본인에게 허여된 영업 범위 안에서 가맹점을 모집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본사와 쉐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계속적 계약이기도 하고 그 대금이나 수익을 공유하는 방법은 본사마다 또 본사의 업종마다도 매우 상이합니다. 법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계약입니다. 지사계약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맹점을 모집하는 이제 초기 본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정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사장과 그리고 이 총판권자의 자금력과 노동력, 시간을 이용을 해서 단기간에 가맹점을 빠르게 모집할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가맹점 모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유해야 하는 이익이 커졌을 때 이 분배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사계약도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갱신을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사장이나 이 총판권자가 본인 소속의 가맹점들을 데리고 간판가리를 하려다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사장이나 이 총판권자가 약속한 것만큼 가맹점들을 많이 모집을 해주지 못하거나 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가맹점들로부터 수시로 클레임이 발생하고 브랜드 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대비를 해서 지사계약과 총판계약에는 약정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를 하면 가맹계약은 5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 계약이다. 첫 번째는 영업표지, 두 번째는 일정한 영업 품질과 또 서비스 방식, 세 번째는 지원과 교육과 통제, 그리고 네 번째는 가맹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인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또 전수창업은 이 5가지의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전수창업 계약서가 될 수도 있다. 지사 총판 계약서는 초기에 가맹점 모집을 단기간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운용하는 방법 또 계약서에 허점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